모든 일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래서 남들을 탓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자기 문제로 딱 돌리고 나면 이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인의 자세죠. 다음에 이제 선정을 얻는 8가지 방법인데요. 8가지 착한 행위를 통해 청정한 선정을 이룬다. 선정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선정은 이제 고요함이죠. 고요함. 선을 통해서 정에 이르는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이르는 거예요. 번뇌 망상, 분별이 없는 그 고요함. 분별이 있기 이전의 그 고요함이에요. 즉 우리 마음자리. 마음자리도 이름이에요. 그냥 이게 마음자리인데 마음자리가 따로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이 마음자리지. 이 마음자리라고 이름 부르고 있었던 여기에서 모든 게 왔다 가잖아요. 분별이 다 왔다 간다.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이 본래 마음 위에서 오만 삼라만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을 비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마음 위로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근데 비춰지는 대상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추한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고, 이 세상은 막 별의별 온갖 분별이 다 있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양을 쫓아가면, 분별을 쫓아가면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이 일 저 일, 좋은 일 나쁜 일, 취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집착해야 될 거, 화내야 될 거, 막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죠. 본래 선정이잖아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다의 힘을 깨달으면 파도가 어떻게 치든, 파도 지네들끼리 막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이 파도가 옳으냐 저 파도가 틀리냐, 네가 나를 때렸냐 안 때렸냐, 뭐 재판도 열고, 파도가 뭐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파도끼리 그 분별을 쫓아가면 5만 가지 일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이 파도인 이 분별된 중생들의 모양을 쫓아가니까, 여러분 분별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완전 고요한 세상, 완전 다툼이 없는 세상, 완전히 행복과 평화 그 자체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고요한 마음을, 모두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오랜 역사를 지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쫓아가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가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분별의 세계 자체가 원래 항상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분별의 세계는 사람만 해도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이 80억 인구가 서로 얼마나 얽히고 설킨 막 원한과 증오와 뭐 무슨 돈을 꼬가고 갚고 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고요하게 못해요.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이 80억 인구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일시에 선정이 된다니까요. 정멸이라니까요. 본래 고요하구나. 본래 고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은, 이 세상의 선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상을 불국토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안에 선정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 세상이 고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스님은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화가 납니다 이러면서,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말이지, 이 팔자 좋은 것들이 말이지, 그 거룩한 말이나 해쌓고 그 조용히,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되게 팔자가 좋아 보이나 봐요. 그런 분들 보시기에는 팔자 좋은 사람들,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가서 본문 들을 수 있는, 팔자 좋고 시간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좋은 얘기 하는 거 누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분노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온갖 분노가 많아요. 어떤 분은 지금이 아니 옛날에 대통령이 이런 짓거리를 뻘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이래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정치하는 놈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올 수가 없다라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기서 지금 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진짜 잠이 오고 스님 그렇게 거룩한 얘기를 앉아가지고 할 수가 그거 할 시간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죽어간 애들 하나 더 살려야지. 절에 오는 사람 밥 줄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애들 하나 더 살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또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동물의 생명입니다. 지금 동물이 얼마나 막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동물을 심지어 막 잡아먹는 놈들도 있고, 동물의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종교인들이 그거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막 잡아먹히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통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법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그게 다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시끄럽게 하는, 나를 공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생각 한번 딱 접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고요해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붙잡는 자기 습관이기 때문에 정치에 막 정치를 바꾸려고 막 하면서 막 과도하게 애쓰다가 와, 내가 아무래도 정치를 못 바꾸겠구나 이러고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정치에 난 신경 꺼야지 하고 딱 끄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주제를 바꿔요. 그래서 딴 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니까요. 그거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붙잡는 탐진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 어딘가, 지구별 어딘가에서는 죽어가는 존재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다 죽어가는 아프리카까지 가요. 내 발밑에 지금 개미가 내 발에 밟혀서 죽고 있는데, 개미 생명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돼지, 소 정도 큰 생명은 죽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보다 좀 작은 생명은 그래도 좀 죽여도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물어보면 강아지, 고양이는 안 될 것 같고 개구리쯤은 되지 않을까요? 뭐 내지는 등치 작으면 되고 등치 크면 안 된다는 건 자기 분별 아니에요? 등치 큰 거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고 등치 작은 건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5만 가지 작은 생명들이 이 속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가지 그 세포 하나하나들은 이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식이 있다 봤을 때 이 하나하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거 하나 살리려고 막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창조주거든요. 얘네들의 이 온 우주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 온갖 분별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정말 시끄러워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선정이 없으니까 세상에도 선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시끄러운 일이 일시에 정멸이 된다니까요. 일은 그대로 있는데 정멸이 돼요. 마치 바다 위에 피는 파도처럼, 어젯밤 꾸는 꿈처럼. 꿈속에서 나쁜 놈들이 있었잖아요. 교화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불쌍해서 눈물 흘립니까? 어젯밤 꿈에서 만난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다시 그 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쌍하지 않아요. 왜? 깼으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명백하게 아니까. 내가 깨어나지 못할 때는 이 모든 게 실제 같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내가 깨어나고 나야 이 모든 것이 생생한 진짜가 아니구나. 말 그대로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단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고. 그럴 때 정멸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을 현실에서 조금 그래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딱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방편을 설명을 해요. 이 진짜 선정이라는 건 자기 마음, 본래 마음 깨달음을 뜻해요. 깨달았을 때 본래 선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선정은 늘 있는 게 선정이구나.
이게 본연산매, 본래인된 선정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8가지 이제 선정을 이루는 방법을 방편으로 설명을 해요. 첫째, 늘 조용한 곳에 살면서 고요히 사유한다. 이 사람, 신토불이라고 사람은 주변 환경 따라가거든요. 사람이 서울에서 바쁘게 살게 되면, 바쁜 사람들을 보고 살게 되면 나도 덩달아 바빠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백수가 바빠서 죽는다 그래요. 이 서울에 있으면 그냥 남들이 막 바삐 떠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조용히 호젓한 한적한 시골에 혼자 여행을 떠나서 그냥 가만히 할 일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저절로 조용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죠. 마음이 고요해져요. 성격이 달라져요. 갑자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그냥 이러다가 그 사람이 주말 돼가지고 산에 가서 막 걸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막 상냥하게 인사를 해요. 옆에 있는 부서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하던 사람이 산에 가면 처음 본 사람들한테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사람의 주변 환경도, 우리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알았냐라는 표현을 써요. 공부하기 좋은 환경.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초보적인 얘기예요. 초보적인 수행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런 데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시끄러운 곳에서 시끄러운 그대로 고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공부지, 억지로 내가 고요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방편은 될 수 있다. 아주 너무 낮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공부인에게는 좀 조용한 곳이 한동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얘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곳에 살면서 고요히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히 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유라는 게 막 생각을 굴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맨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맨날 오만 가지, 사람 모이면 어쨌든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침묵이 두렵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싫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라도 말을 꺼내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을 꺼내야 될 때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하게 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야 되는 말을 할 때는, 사유 없이 그냥 얘기할 때는 항상 나를 드러내는 말을 주로 하거든요. 내 자랑하거나 남 욕하거나. 내 자랑하면 내가 업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남 욕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아상을 밥주기 위한 일들을 맨날 한단 말이죠. 말이.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게 뭐 대인관계를 위해서 뭐 영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 있대요. 신문이나 이런 데 글을 읽어보면 이래요. 20대 30대 때는 막 그냥 친구가 좋잖아요. 젊을 때는 막 친구가 좋아가지고 막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가 집에서 막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남편들이 친구가 좋다 해서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친구와의 의정 내지는 이거 뭐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막 그냥 막 먹고. 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어느 집은 그러죠. 남자가 집에서 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제 나가서 회사 사람들하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뭐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살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40대 50대쯤 되고 나면 이제 깨닫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친구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 아까운 게 20, 30대 때 가족을 버리고 친구하고 그 먹은 술값하고 그 낭비한 시간, 그리고 그때 아내에게 욕먹은 그거, 그리고 그때 버린 내 몸, 이거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깨닫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놈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대화가 오가거나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다가 이제 한 40, 50쯤 되면 어때요? 만나서 대화해 봐야 가는 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내가 그러든 남들이 그러든 이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친구로 안 보게 되고, 쟤는 어디 아파트에 있다는데
쟤는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는데, 쟤는 어느 정도 회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데, 이게 비교 분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얘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 새끼 또 지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만나서 대하기 쉽지 않고 또 못난 사람도 만나서 대하기 쉽지 않아요. 저놈들 꼴보기 싫거든요 또. 그러니까 자꾸 분별이 자꾸 이렇게 분별 의식이 자꾸 커지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런 게 없는 게 좀 속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진짜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뭐 이런 좀 대화를 나누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그렇게 많은 막 대화를 많이 하고 막 그럴 필요도 굳이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많이 하게 되는 걸 습관으로 하는 사람은 선정을 얻기는 쉽지 않다. 또 바깥 대상에 탐심을 내지 않는다. 바깥 경계, 대상,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이거 늘 탐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선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탐심의 연장이거든요. 어릴 적에는 좋은 친구 욕심내다가, 좋은 성적 욕심내다가, 좋은 옷 욕심내다가, 뭐 좋은 직장 욕심내고, 좋은 대학 욕심내고, 계속해서 탐심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바쁘단 말이에요. 그거 채우느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냥 그 모든 어떤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래 할 수 있는 시간이랄까? 그 욕심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대상을 바꿔가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중에도 조금 장기로 가는 여행이 사람을 되게 크게 바꾸는 이유가, 장기 여행을 떠나면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일상 속에 있으면 늘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거든요.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뭔가 집착을 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뭔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로 여행을 떠나면 아예 여행지에 있는 동안은 일상을 딱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잊게 되고 그냥 그 여행지에서 보고 듣는 것, 그 여행지의 거는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갖지 않을 거잖아요. 여행지에서 뭐 갑자기 뭐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여행지에서는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탐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을 때가 우리 한 번씩 막 여행을 떠나고 싶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떠나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고요하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때 여행지에서 참 좋았다. 그때는 고요했거든요. 생각이 좀 쉬고 있었거든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탐심들이 잠깐 좀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쉼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행을 떠나서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여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현실이. 이렇게 과도한 탐심을 잠시 내려놓기만 해도 그냥 매 순간순간 여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몸이거나 마음이거나 온갖 화려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정을 닫기가 쉽지가 않죠. 선정은 고요한 건데 화려하고 눈 깊고 혐오뜻이 자극적인 대상을 쫓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 은은한 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뭔가 화려하고 자극적인 거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벚꽃도 집 앞에 혼자 이렇게 펴있는 벚꽃은 벚꽃 구경으로 쳐주질 않아요. 벚꽃이 막 그냥 길게 정황하게 막 쫙 펼쳐져 있어야지만 그게 벚꽃 구경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그런 데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단 말이죠. 귀도 잔잔한 음악이나 잔잔한 바람 소리, 새 소리, 풀벌레 소리, 그런 거를 들을 새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음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막 자극적인 소리를 요즘 최신의 이어폰으로 무슨 요즘 이어폰은 보니까 바깥에가 소리가 확 차단이 되는 막 그런 게 있다던데, 그런 거를 막 꽂아 놓고는 세게 막 꽝꽝거리면서 들을 때 뭔가 막 그냥 흥분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원한단 말이죠. 냄새 맡는 것도, 맛보는 것도, 뭔가 막 더 맛있는 거, 어지간히 맛있는 거 가지고선 요즘에는 맛도 아니라면 어지간한 맛집도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냥 처음 겨울에 그냥 장독 열고서는 김치 꺼내가지고 막 자르기만 해도
자르기만 해도가 아니죠. 그게 제일 맛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그렇게 깍두기 이게 해주면 정말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어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게 지금 오지간한 맛집 아니고서는. 근데 맛집은 이게 막 보니까 모 선생이 요리하는 걸 예전에 보니까 막 나 설탕을 갖다 때려 붓던데, 그리고 뭔가 막 자극적으로 해야 이게 뭔가 눈 깊고 혐 없듯이 이렇게 끌려다닌단 말이죠. 근데 눈 깊고 혐 없듯을 좀 화려하지 않은 거, 좀 차분한 거, 마실 때도 차를 마시는 게 명상이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선정을 당할 수 있다. 차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친구 만날 때 자극적인 술을 마시거나 뭐죠? 도수 높은 술을 마시거나 콜라나 커피 같은 자극적인 걸 마시잖아요. 왜? 정신없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자극적이래야지 한번 마셔도 딱 먹은 것 같고, 뭔가 차갑게 뭐 턱 쏘고 이래야 지 먹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분하게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차 한 잔은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어서 바로 확 내려가지가 않아요. 뭔가 탄산이 막 확 내려간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 차를 그냥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그 차 맛을 알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 맛을 진정으로 음미하지 않고서는 차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을 자주자주 쉬는 사람이거든요. 은은한 차의 향기와 빛깔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사람, 그는 이제 이 선정에 이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차를 마시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옛날 군생했던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차의 완전 전문가거든요. 엄청 전문가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허하다. 이거는 차에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다. 지식적으로 내가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핵심이 빠진 것 같다. 근데 그냥 차를 마시는, 그래서 차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득 어떤 사람이 선다라는 말 들어봤느냐. 선과 차, 선에서 선사 스님들이 왜 차를 마시는지 아느냐. 선, 이 마음 공부, 불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선, 이런 것들을 너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깊은 차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물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차인이고 진짜 다인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꽉 맞은 것 같더래요. 이게 뭐랄까 진짜 어떤 그런 차의 정신일 수 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꼭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나 마음으로 온갖 화려한 것들을 막 쫓게 되면 마음이 번잡해요. 그리고 화려하게 막 한 사람들 쫓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뒤쫓아가고 싶고, 그럼 막 경쟁심 생기고 만족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심심한 거, 담담한 거, 이런 것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게 편의점에 보면 온갖 종류의 음료수가 많잖아요. 음료수 중독된 친구들이 있어요. 편의점에 냉장고에 시원하게 돼 있는 음료수, 하루에도 몇 캔씩을 먹는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달달하고 뭔가 막 탄산 턱턱 쏘면서 뭔가 막 이런 거를 계속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옛날에 친환경거 공부할 때 공부한 바로는 진짜 독극물과 같은 이 설탕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사실 아이스크림의 반이 설탕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 차갑다 보니까 그 설탕 성분을 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거를 녹여가지고 물로 마시면 달아서 도저히 입에도 댈 수 없을 정도거든요, 사실. 이게 트릭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몸으로도 마찬가지, 몸으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몸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찾게 되면 내 몸이 자꾸 더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더 자극적이고 그런 거에. 옛날에 다큐 어디를 보니까 아이가요,
그 아이는 너무 이제 이 오염이 심해서 그랬겠죠. 그 아이는 설탕이나 뭐 이렇게 단 음료 이런 거를 먹고 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폭력성이 막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이런 걸 먹는다고 곧장 이렇게 폭력성이 나올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걸 아예 안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일단 그걸 먹였더니 먹이고 나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꾸준히 안 먹여봤단 말이죠. 그리고 뭐 너무 짜증을 내니까 다른 것들을 좀 몸에 좋은 것지만 먹을 만한 걸 조금 주면서 안 먹여봤더니 안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격한 막 분노, 화, 표출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자세한 건 내가 워낙 옛날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먹자마자 바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막 바로바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으니까 나와도 나오는지 모를 뿐이겠죠, 아마도. 그렇게 몸도 마음도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거에는 이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섯째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적은 거다. 음식 먹을 인연이 되고 하면은 뭐 또 먹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 뭐랄까, 한 번쯤은 먹을 때 그냥 이렇게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 돼요. 선정이 돼요, 정말. 그 음식의 뭐랄까, 하나하나의 그 고유의 본연의 맛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그냥 오래오래 이렇게 느끼면서 먹어보는 것. 근데 요즘에는 그 음식 본연의 맛을 모르잖아요. 왜 강력한 조미료들을 막 폭탄을 투해가지고 그 자극적인 맛에만 길들여져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쫓게 되는 거죠. 고요함이 사라지죠. 또 여섯째는 집착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집착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붕 뜬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 집착하는 데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만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그 집착한 대상에 끌려다니는 일이 줄어드니까 본래 선정으로 가까워지겠죠. 또 일곱 번째는, 요즘 이런 게 또 크죠. 말과 글자의 수식을 즐기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그냥 책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책만 파고 너무 평생을 연구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 책 속에 파묻혀 있느라고. 말과 글이 주는 그 명과 상, 이름과 모양, 거기에 내 끌려다니느라고. 근데 이 진실은 말이 없고 글이 없는 거죠. 말로 굳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말과 글은 분별을 더 자극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좀 고요해졌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느끼고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옆에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좀 괴로움을 좀 없애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에게 고요함, 지혜가 생겨나게 해주면 그게 바로 상대방이고 나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 상대방이 고요함을 얻는다면 나 또한 고요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이 공부인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 거꾸려가지 않는다. 사실은 소유를 하지 않아도 이 세상 전부가 자기 거고, 또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에게 왔으니까 인연 따라 나에게 온 거 그냥 잘 활용해서 잘 쓰는구나 하고 잘 쓰는 것뿐이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인연 따라 온 것까지 억지로 갖다 버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잘 그냥 활용해 쓴단 말이에요.
더 좋다면 내가 활용해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또 남에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뭔가 자제하게 쓴단 말이죠. 그러나 있음에도 머무르지 않고 없다고 해서 없음에도 머무르지 않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 전부가 자기잖아요. 전부가 자기 거거든요.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 개체적인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확인하게 되면 내 거 네 거가 없구나.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가 없구나. 이 세상이 통으로 자기인데 그럼 이 세상이 통으로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거를 그중에 일부를 내 거로 취하겠어요? 전체가 내 건데. 말하자면 그러니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무소유에도 머무르지 않게 되죠. 또 사물에 이끌리지 않아요. 어떤 대상 사물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지 허망한 건지 아는데 아무리 뭐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거기 막 끌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끌리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필요할 때 쓰고 할 뿐이지 그걸 막 실체적으로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막 이러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 온갖 사물에다가 그 의미부여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내가 귀하다고 하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가 그걸 귀하다고 의미부여한 거죠. 별로인 거라고 진짜 별로인 거겠어요? 사람들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뿐인 거예요. 공기가 제일 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공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겠어요? 이 반지가 귀하겠어요? 그거 배고프면은 어디 먹을 데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귀하다, 천하다 하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것 자체가 옛날 원신들이 봤을 땐 그거 뭐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그걸 써먹을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리고 무슨 유행 어쩌고 하잖아요. 그 유행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미나죠. 별것도 아닌데 유행이다 이러면 갑자기 귀해지고 또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만든 거야 이러면은 대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이 그냥 작은 차이 하나 가지고 되게 또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인테리어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하나 한 거 가지고 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도 만들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가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그거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분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냥 우리는 다 같이 속는 거예요. 그냥. 또 그는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법이라 그래요. 이 공부인은 왜 머무를 데가 없잖아요. 어디 머무르겠어요? 어디도 내게 없는데 머무를 데가 없잖아요. 머무를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내게 없고 내가 머무를 곳이 없는데 고향이 따로 없는데 이 전체가 다 고향인데 뭐 고향에 가서 머물거나 좋은 곳에 머물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머물 데가 없어요. 사실은 돈에도 머무를 게 없죠. 왔다 가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도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어떤 부부가 살다가 아들하고 셋이 여행을 떠났는데 아들하고 남편이 저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아내가 혼자 나무그늘 아래 있었는데 딴 남자 여행자가 와가지고 아내랑 막 재밌게 얘기를 하더니 아내가 나 이 남자랑 간다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를 하면서 가더래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아빠가 잡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빠 엄마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냅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올 때도 자기 인연 따라 왔고 갈 때도 자기 인연 따라 가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에요.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부모님도. 그 이상하게 작년 올해 이렇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와, 이 세상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었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우리가 뭐랄까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그건 어차피 누구에게나 일어나 왔다가 가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지혜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게 돼요. 또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 게 과도하게 애착하는 것도 없고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가 여행자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진짜 지구별에 한 100년쯤 이제 여행 온 여행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별에 여행 올 때는 우리 아바타 하듯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찌릿해서 그 안에 딱 이렇게 딱 조인되듯이 이 지구별에 한 100년 잠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여행 왔단 말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보는 모든 것은 진짜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여행자라는 걸 망각하고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빠 내 건 줄 알고 거기 머무른 거예요. 지금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 머물러서 사는 것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살아야죠. 머물러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이 여행은 언젠가 끝난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어쩌다가 만나는 건 먼저 만나고 나중에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만나지만 나중에 헤어지는 건 언제 어떤 사람하고 먼저 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디로부터 온 여행일까요? 자기 본 마음, 본래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이 고유한 대정멸에 여기서부터 잠시 여행을 떠나온 거예요. 이 모양의 세계에 여행을 온 거예요. 생사의 세계, 모양의 세계, 이 가짜 꿈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밤에 꿈꾸잖아요. 그게 여행 갔다 온 거잖아요. 꿈속에 여행 갔다 온 거잖아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이라는 여행을 떠나온 거라니까요. 꿈을 떠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꿈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죠. 머물러 있으면서도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물죠. 머물면서 살아야죠. 직장에도 몇십 년 머물러야 되고 가족에게도 머물러야 되고 돈에도 머물러야 되고 집에도 머물러야 되고 머무는데 이게 본래 머물 바가 없구나 하는 진실에 눈을 뜨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되 머무는 바가 없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떠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슬픔, 가난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인연 따라 그냥 오고 갈 때 그런 인연 따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지. 마치 연꽃이 진흙에 물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온갖 세상사에 막 온갖 파도들, 시끌시끌한 온갖 일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전혀 물들지 않고 늘 자기 본성을 지키며 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하십시오.